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은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개념 정리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책 한 권을 달리시느라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마지막 강의 달려볼까요? 자, 그러면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3과목 검색 광고 활용 전략입니다. 그러면 바로 챕터 1 검색 광고 효과 분석을 위한 사전 이해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검색 광고의 효과 분석은 광고 집행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이면서 시작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색 광고는 명확한 성과 측정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통해 끝없는 광고 성과 개선이 필요한 매체인데요. 따라서 초기에 수립한 광고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에서 끝나기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사용자의 행동 단계와 효과 분석 단계를 살펴보면 검색 사용자의 행동 프로세스는 노출, 클릭, 구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아래에 검색 광고 소비자 행동 예시 구문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노출, 클릭, 구매 각각의 단계에 따른 행동 예시에 번호를 매겨 두었는데요. 이렇게 검색 사용자의 행동 단계마다 광고 효과를 측정하면 개선 사항을 빠르게 찾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검색 광고에서 매일 효과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매일 발생하는 키워드의 양과 그 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날씨나 주변 환경이 다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에 따라 그날의 관심사나 필요한 요소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검색 광고는 온전히 검색 사용자의 능동적인 검색 활동을 통해 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광고의 노출수뿐만 아니라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키워드로 집행해도 일자별로 노출수, 전환수, 전환 매출액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 분석을 하면서 키워드 변화를 감지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실시간으로 광고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검색 광고 시스템 상에서는 오늘자 지표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부 예산 도달로 인해 중단된 그룹이나 캠페인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어서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양한 광고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네이버, 구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검색 광고 중에도 파워링크, 쇼핑 검색 등 다양한 상품이 있죠. 또 동일한 키워드로 운영한다고 해도 매체별로 사용 연령대가 다르고 연관 검색어나 자동 완성어의 유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요. 또 디바이스에 따라서도 활용 가능한 광고 상품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위별 효과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과 분석을 위한 목표 설정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검색 광고를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할 수 있고 캠페인 참여자들의 활동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또 기준값을 산출하여 세분화한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각 단계별로 사이트 방문을 위한 평균 CPC는 얼마이고 로아스는 몇 %이다 라고 기준값을 산출해서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각 단계별로 효과 분석을 알아볼게요. 우선 노출수는 우리 광고가 충분히 노출되고 있는지의 여부이죠. 클릭당 과금되는 형태의 검색 광고에서는 노출수에 대한 비용은 측정하지 않고 또 충분한 노출이 발생해야 클릭 또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이 적다면 키워드의 순위를 상향하거나 키워드를 확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데이터 체크 시에 갑작스럽게 노출이 증감한 키워드가 있다면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그날의 이슈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클릭수는 광고가 노출된 만큼 사이트에 방문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고 클릭 비용인 CPC는 총 광고비를 클릭이 발생한 수로 나눈 값으로 클릭당 비용이 낮을수록 광고 효과는 높다고 할 수 있고요. 클릭률인 CTR은 클릭수를 노출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클릭률은 높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PC와 CTR을 계산한 예시인데요. 표에 정리된 데이터로 A사의 CPC와 CTR을 구해보면 CPC는 총 비용을 클릭수로 나눈 값, 따라서 441원으로 계산할 수 있고
CTR은 클릭수를 노출수로 나눈 값에 곱하기 100이죠. 따라서 CTR은 3.72%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C사의 CPC와 CTR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계산해보시고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매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구매를 측정하는 지표로 전환율은 검색 광고를 통해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이 특정 전환 액션을 한 비율을 말하는데요. 전환수를 클릭수로 나누고 그 값에 100을 곱한 값이 전환율이 되겠습니다. 전환 비용은 검색 광고를 통해 전환을 달성하는 데 투여된 비용을 말하고 총 광고비를 전환이 발생한 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이때 전환율은 높을수록 전환 비용은 낮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리된 도표의 데이터를 통해 구해본 전환율과 전환 비용 예시인데요. A사와 B사의 계산법을 참고하셔서 역시나 C사의 CVR, CPA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계산해보시고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단계별 광고 효과 분석을 살펴봤고 다음으로 광고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투자 수익률 분석입니다. ROI는 경영 성과 측정을 위해 순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요.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한 값을 순이익으로 측정하고 ROI가 높을수록 광고 효과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아스는 광고를 통한 매출 자체를 광고비로 나눈 값으로 로아스 역시 높을수록 광고 효과는 높습니다. ROI와 로아스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A사와 B사의 계산법 참고해 주시고 역시나 C사의 ROI와 로아스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계산해 보시고 댓글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적인 광고 효과 분석 흐름을 살펴보면 광고 데이터와 매출 데이터를 통해 구매 전환율과 로아스, ROI, CPC, CPS 등을 구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표에서 구매 전환율은 전환수를 클릭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므로 5%가 되겠고 측정된 값의 전환을 분석해보면 방문자 중 5%가 물품을 구매하였고 총 500개가 판매되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도출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광고 효과를 계산하고 이와 같이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 1, 2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1번 세분화된 목표 설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각 단계별 효과 분석을 활용해서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었죠. 정답은 방문당 클릭 비용, 즉 CPC 값을 700원으로 설정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2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CPC는 검색 광고를 통해 웹사이트로 방문하는 데 투여된 총 비용이 아니라 웹사이트로 방문할 때 투여된 방문당 클릭 비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사례를 통한 실제적인 광고 효과 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볍게 훑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정보 분석을 할 때 광고 비용이나 클릭수, 노출수 등등 전체적인 광고 관련 정보는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데요. 그 밖에 고객 한 명이 주문하는 매출이나 평균 이익의 50% 값, 광고 목표 등등은 광고주와 협의를 통해서 파악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가 파악되었다면 광고 효과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분석해 보자면 목표했던 전환수는 180건, 로아스는 414%, ROI는 207%였으나 달성 로아스는 313%, ROI는 156%로 목표 대비 낮았고 CPS, 전환 비용 역시 목표 대비 높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광고 효과는 좋지 않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체 광고를 통한 매출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개선안을 주지 않죠. 목표 매출, 로아스, ROI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려면 매체, 캠페인, 그룹, 키워드 단위의 효과 분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고객이 구매하는 데 기여한 키워드가 무엇이고 적정한 CPC인지 등등을 판단하려면 키워드별 효과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때 웹사이트를 방문한 유저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도구인 로그 분석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웹사이트에 전환 추적 스크립트를 삽입하고 매체사에서 제공하는 로그 분석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엑셀 작업 없이 캠페인, 그룹, 키워드별 전환 성과 보고서와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매체사 로그 분석을 통해 키워드별 전환 성과가 함께 제공되는 키워드 리포트를 활용하면 키워드 개별의 광고 데이터 외에도 개별 키워드의 전환수와 전환율, 전환당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키워드 차원의 효과 분석을 통해 여러 개선 작업들을 도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1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의 정답은 5번인데요. 앞서서 기본 정보 분석에서 일반적인 리포트에서는 광고 지표, 즉 노출, 클릭 등에 관련된 정보만 파악이 가능하고 전환수는 로그 분석을 사용할 경우 확인이 가능한 지표라고 말씀드렸었죠. 1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무료 클릭에 대한 IP는 기본 로그 분석이 아닌 호스팅 제공 업체 또는 별도의 로그 분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4번을 제외한 문항들은 네이버 로그 분석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겠죠. 한 번씩 숙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3, 키워드 사후 관리로 넘어가 볼게요. 등록한 키워드가 클릭률과 전환율이 모두 높을 경우에는 가장 최적의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키워드와 소재, 랜딩 페이지가 모두 매력적일 때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효과가 이미 검증된 고효율 키워드를 바탕으로 연간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확장하는 전략을 짜볼 수 있고 시즌 키워드나 이슈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률은 높지만 전환율이 낮을 때는 광고의 노출 순위나 소재는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실제 사이트에 방문한 뒤 전환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거나 전환 단계에서의 이탈 요소가 있었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때는 랜딩 페이지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인데 키워드 유형별 또는 광고 소재별 랜딩 페이지를 설정해서 사이트의 편의성과 전환 단계를 간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클릭률과 전환율이 모두 낮을 때는 키워드와 광고 소재가 모두 적합한지를 먼저 점검하고 광고 중단을 고려해 볼 상황입니다. 해당 키워드의 시즌이 도래하거나 컨텐츠가 추가할 경우에는 유지하되 광고 비중은 높으나 전환이 없고 품절 상품 또는 사회적 이슈가 있는 키워드는 오프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저성과 키워드를 삭제할 경우에는 새로운 대체 키워드를 발굴해서 추가적인 전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클릭률은 낮지만 전환율이 높은 상황이라면 광고 소재의 매력도가 낮은지 입찰 순위가 현저하게 낮아서 충분한 클릭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하는데요. 이때 광고 소재는 업종에 따라서 적합한 광고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B2B 업종의 경우 신뢰감 있는 광고 소재, 쇼핑 업종의 경우 유행어나 트렌디함을 강조하는 소재 등등 유형에 따라서 알맞은 소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이나 연령 등등 타겟의 특성을 이해한 광고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제품의 이미지나 홍보 문구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광고 소재를 활용해서 소재의 매력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광고의 노출 순위가 낮다면 다음의 표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꽃배달 키워드에서 순위별 노출수를 확인해보면 노출수는 모두 84,185로 노출수는 동일하지만 순위에 따라 클릭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광고의 노출 순위 역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키워드와 소재를 체크했다면 광고를 통해 방문하게 되는 페이지인 랜딩 페이지를 체크해 줘야 하는데요.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고를 클릭하여 방문한 페이지에서 내가 찾고자 했던 제품이나 콘텐츠가 없을 경우 고객들은 쉽게 단념하고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득력 있는 랜딩 페이지로 꾸준히 관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랜딩 페이지가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반송률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반송률은 방문자 수 대비 반송수의 데이터로 사이트에 방문한 후 페이지 이동 없이 바로 이탈한 경우를 말하고
반송률이 높다는 것은 해당 랜딩 페이지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겠죠. 광고 효과 극대화를 위한 랜딩 페이지 구성 요소는 우선 소비자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특별한 판매 조건이나 구매 결정을 바로 내릴 수 있는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밖에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세 설명, 예상 고객의 특성에 따른 랜딩 페이지의 디자인 등등 다양한 구성 요소를 함께 체크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1, 2번 모두 같이 풀어주시고 함께 풀이해 볼게요. 1번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5번이었는데요. CTR, 즉 클릭률이 낮을 경우에는 광고 소재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광고 노출 순위가 현저하게 낮아서 클릭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를 체크해 봐야 한다고 했죠. 때문에 순위를 더 낮추기보다는 상향 조정하는 쪽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2번 랜딩 페이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이었는데요. 랜딩 페이지는 말 그대로 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도 랜딩 페이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 페이지에 소비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한눈에 파악되지 않는다면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메인 페이지 자체가 랜딩 페이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3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3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문자 수 대비 반송수의 비율 데이터. 이것은 랜딩 페이지가 효과적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였죠. 정답은 반송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